네, 안녕하세요. 박사원 자문역입니다. 오늘 제가 녹화 영상을 좀 촬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금요일 3시인데 장이 이제 30분 남았죠. 근데 사실상 뭐 더 이상 뭐 볼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이 너무나 이제 폭락을 좀 하기 때문에 내일 오늘 녹화 잘 마무리해서 내일장에 이제 주말에 여러분들 편하게 좀 보시라고 제가 이제 녹화를 좀 준비를 좀 했어요. 일단은 보시면은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은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많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근데 앞으로 증시가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 물론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좀 하락을 좀 피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조금 이제 주의하실 부분들 위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뭐 이제 종목 분석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종목을 찾아내거나 매수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매매하시면서 혼자서 매매하실 때 뭐 가이드를 뭐 받으실 수가 없으시니까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도움받아 보신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기술적 분석 여러분들 저도 뭐 매일같이 쓰고 있고 사실상 뭐 기업에 대한 전망이나 매출이나 아니면 이런 뭐 산업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고 차트 형태로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들을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을 조금 더 많이 쓰긴 해요. 네, 그렇지만은 요게 만능이 아니다. 만능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오늘같이 증시가 뭐 폭락하거나 아니면은 폭등할 때는 기술적 분석이 아예 안 맞습니다. 그래서 맹신하진 않고요. 조금 더 우리가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차트라도 봐야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배워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준비를 좀 했고요. 뭐 섹터 정리하는 방법들 그리고 이제 추세 흐름 파악하는 거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 영상을 좀 준비하는 거죠. 추세 흐름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요 부분 말씀드릴 거고 조금 더 참고하실 부분들 엔벨로프나 볼리저 밴드 이 부분을 좀 많이 쓰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 좀 도움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배열, 역배열 요것도 이제 전부 다 4번 요 부분도 전부 다 이제 추세를 파악하려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더 오르냐 떨어지냐 우리가 이거를 이제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넘어가는 흐름 반대로 이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올라간다면 이제 매수 타점이 되는 거고요. 역배열로 끊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빨리 매도하셔서 손실을 줄여내야겠죠. 어쨌든 요런 부분들 준비를 좀 했고요. 차트 보면서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종목 차트 여러분들 이제 뭐 많이 보고 계실 텐데 사실상 이 흐름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전부 다 흐름이 동일하게 가져가는데 어떻게 동일하게 가져가냐면은 산업을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산업이 뭐가 있냐면, 뭐, 반도체 산업, 2차 전지 산업, 그리고 뭐, 오늘 뭐, 뜬 태양전지, 아니면 뭐, 조선이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이렇게 굵직한 섹터로 우리가 좀 나누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주식 처음 먼저 하실 게, 이 원자력 섹터 안에는 어떤 종목이 있냐? 이거부터 이제 출발을 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원자력 관련주 제일 많이 아시는 거 뭐가 있습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BHI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제일 고점인 종목들 위주로만 좀 보실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보시는 요 모습들 관심 종목에 제가 다 일일이 쓰는 거예요. 네. 검색해서 찾아내서 이런 종목군들이 있구나. 우진엔텍, 우진, 뭐, 에너토크, 이런 부분들을 다 일일이 수기로 작성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럼 이 종목들이 어떻게 있는지 아느냐, 어떤 종목이 있는지 찾으시려면 요즘, 여러분들, 인공지능 많이 쓰시잖아요. 뭐, 챗GPT 같은 거. 여기다가, 뭐 반도체, 소부장, 뭐, 20개 알려줘, 30개 알려줘, 이렇게 적으시면 다 나옵니다. 어렵진 않아요. 예, 찾는 거. 종목을 어떤 종목군들이 먼저 있는지 알아야 우리가 이 안에서 종목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먼저 뭐가 있는지 알아야죠. 여러분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두 가지에서 꼽으려면 너무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눠 놓으셔서 미리미리 관심 종목으로 좀 빼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장에 반도체가 오른다. 그럼 이 종목을 공략하는 거고 원자력이 오른다면 원자력 관련주로 우리가 공략을 또 해야겠죠. 뭐 이런 식으로 제일 먼저 하실 거 섹터를 좀 구분해 놓으셔야 된다. 보시면 굉장히 많죠.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가 않습니다. 이 작업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검증하고 뺄 거 빼고 또 더할 거 또 더하고 매일매일 바뀌기 때문에 이 작업이 꽤 이제 중요하고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시기가 굉장히 좀 어렵죠. 예, 저도 이제 습득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고. 뭐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페로브스카이트, 뭐 테슬라 관련해서 태양광 전지 쪽이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따로 다 구분을 해놓고 여기서도 이제 매일같이 보는 게 지금 하나솔루션이 대장이구나, 아니면은 LK컴이 대장이구나, 예, 이렇게 이제 매일매일 판단하는 거죠. 예. 지금 뭐 메카로, 뭐 필옵틱스 이런 관련주들이 있는데 이런 후순위 종목들을 좀 빼고 대장주 위주로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제 선택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준비가 돼 있으셔야 매매하시기가 더 수월하다. 이게 종목 선택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대장주를 추격 매수해서 따라잡는 방법이 있고요. 안 오른 종목들, 오늘 빠지는 것들을 역으로 생각해서 하락하니까 얘가 또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매수하는 방법들도 있고요. 흐름이 전부 다 동일해요. 이 중에서 이제 누가 먼저 올라가느냐, 누가 많이 올라가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뭐 선익 시스템, 유니테스트 어쨌든 방향성은 똑같습니다. 하나솔루션이 올라가면 유니테스트는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게 섹터 구분해서 sek터 흐름으로 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들 오늘 2차 전지가 좋습니다, 오늘 나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안에 이미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뭐 에코프로 전부 다 동일하게 녹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방향성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2차 전지 산업이 오늘은 좀 빠지겠습니다 하면은 그걸 캐치해 내셔서 여러분들 뭐 매도하시던지 아니면 뭐 반대로 매수하시던지 이렇게 좀 판단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산업을 구분하시는 종목이 뭐가 있는지 제일 먼저 1순위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잠시만요. 두 번째 뭐였죠? 네, 추세 흐름 파악하는 부분. 요거는 이제 삼성전자로 예를 들어 볼게요. 주식에는 추세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탄력이 붙으면 계속 오르거든요. 반대로 한번 하락이 구축되면 계속 갑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역행하는 걸 바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추세가 굉장히 우상향으로 돼 있죠. 그래서 오늘도 뭐 빠지고 다시 이제 보합까지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런 흐름들이 보이는데 추세가 아직 꺾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겠죠. 지금 아직까지는 올라간다고 예상이 되지만 매수는 하기가 어려워요. 언제 꺾일지 모르니까. 그래서 굉장히 불리하고 보유하신 분들만 더 오르는 쪽으로 좀 베팅하셔서 추가 상승을 좀 노릴 수가 있겠죠. 이런 흐름들을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단기 이평선,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이에요. 보시면은 지금 이제 5일선, 11선, 그리고 21선, 61선, 121선 이렇게 일봉 기준으로 보거든요. 뭐 주봉이나 월봉도 보는데 이렇게 보기에는 여러분들 너무 힘드시고 그리고 판단도 잘 안 되시니까 일봉만 보셔도 돼요. 네. 이거는 뭐 설정 안 하셔도 여러분들 차트에도 핸드폰에도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아주 제일 기본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격 이동 평균선, 여러분들이 주식을 진짜 심도 있게 기술적 분석을 배워보겠다 하신다면 이동 평균선이 1순위예요. 네. 그래서 공부를 따로 별도로 좀 인터넷에 검색하셔서 해보세요. 정보들이 워낙 많고 기본적인 거라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순서대로 낮은 단기 이평선과 중기 이평선이 순서대로 지금 나열되어 있는 상태에 요거를 우리가 이제 정배열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거꾸로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121선이 이제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61선이 아래쪽 있고, 21선, 11선, 5일선, 이렇게 거꾸로 돼 있는 거를 우리가 역배열이라고 하거든요. 역배열이라는 거는 차트가 하락으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정배열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정배열이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오른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제형 솔루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을 보시면 오늘 차트가 이렇죠. 근데 오늘 말고 조금 차트를 앞으로 돌려서 보시면 이때까지는 차트가 정배열입니다. 단기 평선들 제대로 이제 순서대로 잘 나열돼 있죠. 색깔별대로 이렇게 단기 평선대로 정배열로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상태에서는 조금 더 오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 보시면
이평선들이 꺾이기 시작하죠. 예. 노란색이 더 위에 있고, 제일 위에 있어야 되는 이제 보라 색깔 선이 지금은 이제 밑으로 좀 떨어지고 있죠. 이게 흐름이 더 구축이 되면, 앞으로 더 진행이 된다면, 보라 색깔 선이 초록 색깔 선 밑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회색깔 선 밑으로도 떨어지게 될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서 완벽하게 역배열이 구축이 돼버리고 하락은 좀 계속해서 좀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흔적들, 조금이라도 이제 역배열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빨리 팔아야죠. 네. 완벽하게 이제 역배열로 진행돼 버리면 그때 늦어버리고 주가가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이 모습이 나오기 전에, 역배열이 나오기 전에 미리미리 매도를 해주셔서 추가 손실을 막아내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 중에 제일 이제 1순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물릴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많이 하시나, 이거 물을 타야 되나 뭐 이렇게 고민도 많이 하실 텐데, 이미 한번 이렇게 흐름이 구축이 돼버리면 쉽게 되돌릴 수가 없어요. 쉽게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5일선 밑으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요 날이죠. 요 날 이제 갑자기 막 주가가 급락하면서 보라 색깔 선, 그리고 이제 파란 색깔 선 밑으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이제 슬슬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거 팔아야 되나? 역배열로 넘어가면 안 되는데, 이 생각부터 준비를 하는 거고요. 조금 더 완벽하게 하락이 구축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온다면 이제는 빨리 결정을 하셔야죠. 지금도 좀 늦긴 했어요. 그러니까 손실이 더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21선 밑으로 깨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 얼른 파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21선이 노란 색깔 선이 보라 색깔 선이 노란 색깔 선을 밑으로 이렇게 타고 하락 돌파하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완벽하게 데드 크로스라고 출현이 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이러면은 이제 검색기에서도 매도 신호가 막 출현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국에 이 종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너도 나도 팔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섣불리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흔적들을 찾아서 여러분들 빨리빨리 손실을 좀 막아내 주셔야겠죠.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그건 저도 알 수가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반등이 나와요. 그래서 상승이 나왔을 거라면 21선 위쪽인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거나 5,500원대 이상에서 반등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4,000원 라인 초록 색깔 선에서 타점을 받아서 올라간다거나, 여기도 아니다, 더 아래쪽이다 하면은 121선에서 턴이 나오는 이런 구간들이 좀 이제 지지선에서 보통 반등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아무 때서나 그냥 지금 내가 손실이 마이너스 15%니까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손실률하고는 시장에서 그렇게 반응을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타점에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형솔루텍 추가 매수보다는 일단은 61선 라인까지 조금 더 주가가 하락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마저도 깨진다면, 지금은 이제 늦었으니까 뭐 옛날 얘기 뭐 다 배제하고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21선 라인 이미 깨졌고 여기서마저도 지켜내지 못한다면 빨리 팔아야죠. 왜냐면은 여기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니까요. 그러니까 요렇게 판단하셔서 여러분들 예측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예측 방향이 틀려질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적 분석은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후행성 지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맹신하지 말고 일단 참고 정도 하셔서 결정하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락 추세 초기 대응하는 방법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동평균선이 깨트리기 시작한다. 요런 부분들 지금 말씀을 좀 드린 거고,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만약에 제형솔루텍을 좀 들고 계신다면 이미 매수부터 여러분들 너무 불리하게 들어갔습니다. 요 모습 보시고 이렇게 매수하신 거잖아요. 더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매수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게, 이게 언제 흐름이 끊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정배열이 구축되기 시작하는 요 단계부터 매수가 안 됩니다. 지금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엄청나게 높이 올라가 있지만
이미 정배열이 구축이 돼버렸어요.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이렇게 정배열이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주가가 내일 당장 빠져도 이상하지가 않기 때문에 매수를 못해요. 예.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예.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어느 중간에 어느 지점에서라도 매수가 안 됩니다. 예. 왜냐면은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니까요. 개인 투자자분들 뭐 100만원, 200만원 뭐 손실 나는 거 뭐 그 돈 없으셔도 사는데 뭐 지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과감하게 뭐 들어가시는 거 뭐 가능합니다. 손실 나와도 괜찮아요. 근데 전문 투자자들 입장에서 뭐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뭐 몇십억, 몇백억을 갖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위험하게 이렇게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보통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세력들이 강제적으로 끌어올리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주가가 너무 높아지면은 외인 기관들이 이제 탈출을 시작하죠. 매도를 하죠. 그래서 추가 상승이 생각보다 잘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 너무 고점에서 따라잡으시면 물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에도 따라잡아 보겠다 하신다면 말리지 않을게요. 대신에 데드클로스 나오는 부분들 요런 자리에서 빨리빨리 팔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손실을 막을 수가 있어요. 매수부터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미 많이 하셨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겁니다. 이제부터 장이 많이 떨어질 거고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 원익 IPS 잘 가더라고요. 반도체주들 삼성전자 살아나면서 조금 더 이제 올라가는 모습인데 말씀드렸죠. 이렇게 이제 주가가 기본적으로 1년 정도 차트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가 아니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가 요거를 이제 보려면은 차트를 하루 이틀 보시는 게 아니라 1년치 흐름을 보셔서 올라가는 중이구나. 1년 대비해서 지금 굉장히 높은 가격이구나. 이거부터 인지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적으로 정배열이 아직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죠. 보라 색깔, 파란 색깔, 노란 색깔, 정배열이 유지가 되고 있어서 조금 더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언제든지 역배열로 넘어갈 수 있는 이 보라 색깔 선 보이시죠? 이미 흐름이 이렇게 머리를 꺾었어요. 이 다음에는 파란 색깔 선을 깨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마저 깨트리면 노란 색깔 선도 깨트릴 가능성이 더 커지고요. 요런 식으로 이제 하락이 슬슬 이제 준비가 되는 거니까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더 오른다고 생각하지만 위험하다. 요게 팩트입니다. 볼리저 밴드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보조 지표를 또 도움 받으시면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 볼리저 밴드를 설명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는 종목이 거의 다 지금 매도 타점에서 반대로 매수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라도 보시면 이런 종목은 내가 하면 안 되겠구나. 왜 하면 안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조금은 감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도 어느 정도 좀 감이 오실 겁니다. 요거는 볼린저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경제학자, 유명한 경제학자가 요런 이제 여러 가지 매매를 좀 반복적으로 하면서 습득한 매매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뭐 따라서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좀 될 것 같아요. 뭐 이 선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지금 보시면 이제 이 형광색인가요? 형광색 선들을 임의적으로 이제 차트에 형성을 시켜 놓는 건데 이 선들이 어떻게 형성되냐면 기본적으로 이동평균선을 따라가요. 21선을 기준으로 상단에 몇 프로, 하단에 몇 프로 해서 가이드를 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주가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거를 좀 알아보시는 건데 다 필요 없어요. 이런 디테일한 내용은 뭐 굳이 아실 필요가 없고요. 중요한 거는 상단선 터치하면 매도, 하단선 터치하면 매수. 요거거든요. 상단선에 터치되면은 주가가 떨어진다는 뜻이고, 그리고 하단선에 터치하면은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반대로 매수하는 거고요. 요 기준으로 좀 보시면 좋은데 실질적인 차트에 대입해서 좀 볼게요.
잠시만요. 자, 제가 잘 보이시도록 까만 색깔로 색칠을 했습니다. 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볼리저 밴드 상단선을 터치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하단선에 터치하면 매수를 하셔서 상승하는 사이클을 올라탈 수가 있겠죠. 원익홀딩 원익 IPS 지금 보시면은 상단선에 계속 위치를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볼리저 밴드도 결국은 후행성 지표라서 안 맞아요. 잘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오히려 안 맞아요. 매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제 적합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 매수가 잘 안 맞아서 매도 관점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은데, 원익 IPS를 이제 매수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멜로프 상단선에 굉장히 근접해 있어요. 이미 한번 돌파가 되고 깨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불리하고요. 네. 왜 불리하냐면 여기 지금 까만 색깔 위쪽에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까만 색깔 위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터치하고 나서 주가가 떨어지는, 터치하고 나서 주가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하단선에서 이렇게 올라오겠죠. 하단선에서 반등하는 이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원익 IPS를 매수하시려면은 요 가격 65,000원대 여기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 주실 필요가 있어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잘 안 맞는다고 했죠. 그래서 조금 더 높여서 뭐 75,000원대 아니면 85,000원대 요런 라인이라면 60에선 이렇게 올라올 테니까 8만원이나 85,000원 라인 요 정도까지는 빠질 때까지 좀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터치가 나왔으니까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좀 이용해 보시면 좋고, 볼리저 밴드가 넓어졌다가 줄어드는 이런 구간들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좁잖아요. 검은 색깔 라인이 지금 굉장히 좁아졌잖아요. 컨버전스 했다가 다이버전스 넓어지는 구간, 이런 넓어지는 구간에서는 따로 공략을 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너무 딥하게 들어가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밴드폭이 넓어지면 결국엔 다시 축소가 돼요.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면 떨어집니다. 요거는 뭐 거의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원익 IPS 볼리저 밴드만 놓고 봤을 때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볼리저 밴드가 점점 이렇게 축소가 될 거니까요. 축소가 되면은 주가도 따라서 이 자리를 찾아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평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넓게 봤을 때, 볼리저 밴드 상단선 터치하면 주가가 좀 빠지는 거, 요런 부분들이거든요. 상단선 터치하면 무조건 빠지진 않아요. 이제 맹신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은,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단선 터치하면서 주가가 서서히 올라가는 요런 모습들이 좀 나오죠. 그래서 요런 부분 도움 받아보시는 것도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볼리저 밴드 상단선 까만 색깔 선 위쪽에서 지금 계속 놀고 있죠. 굉장히 불리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장기 투자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로 불리합니다. 장기 투자는 여러분들 낮은 가격에서 하셔야죠. 낮은 가격에 매수해서 나중에 시간을 썼을 때 주가가 더 올라가는 모습을 기다려야죠. 그래서 올라가면은 주가는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면 오히려 또 손해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삼성전자 워낙에 사람들이 좋아하고 매도 안 하죠. 그래서 하락할 가능성이 극히 적어요. 그렇지만 주가가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주의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나 지금 매수하려는 부분들은 불리하고요. 보유하신 분들만 그래도 삼성전자인데 SK하이닉스인데 이 생각으로 그냥 가져가시는 거지, 지금 뭐 추가 매수하거나 이런 전략들은 나올 수가 없어요. 차트 보시면은 지금 6만원부터 거의 뭐 두세 배 이상 주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요 부분까지 말씀드렸고, 한화솔루션 오늘 최근에 이제 급등 좀 나오잖아요. 매수가 안 되는 이유 볼리저 밴드에서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까만 색깔 선 이미 위쪽으로 좀 치고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 뭐 매도 신호가 나오진 않았어요. 이제 조금 더 이제 기다렸다가 이제 좀 5일선이나 깨지고
주가가 좀 더 떨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나와야지만 명확하게 매도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 그때 되면 이미 주가는 떨어져 있으니까 불리하죠. 그래서 하락하기 전에 미리 그냥 팔아버리시는 것도 속 시원합니다. 네. 볼리저 밴드가 이렇게 넓어졌으니까 다시 이제 줄어드는 격차가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까만 색깔 선이 이렇게 넓어지고 있죠. 네. 이 격차는 결국에 다시 회귀합니다. 이쪽으로. 네. 그 다음 또 벌어지고. 요게 이제 반복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매수는 불리해요, 여러분들. 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엔벨로프 하나 있는데 엔벨로프가 폭이 더 넓어요. 그래서 제가 뭐 참고하는 용도로 뭐 쓰는 건데 어쨌든 개념 자체는 볼리저 밴드랑 똑같습니다. 상단선 터치하면 주가가 떨어지고 하단선 터치하면 주가가 올라가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매수가 잘 맞지 않아서 그래서 여기도 써놨죠. 매수보단 매도에 효과적. 예. 상단선 터치하면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매도를 하셔서 손실을 좀 막아내 주시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차트 보시면 여기도 지금 5일선, 11선 정배열이 구축돼 있잖아요. 요거만 보고서는 더 올라간다고 판단해야겠지만 엔벨로프까지 추가해서 본다면 조금 불안한 모습들이 좀 나오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이런 흔적들을 찾으셔서 여러분들 손실을 좀 막아보시는 방법들 고민 한번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배열과 역배열 요거는 이미 제가 다 설명드렸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색깔별로 정배열이 슬슬 구축되고 있잖아요. 네. 5일선, 11선, 21선 이제 슬슬 정배열이 구축이 되는데 이 다음 흐름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제형 솔루텍에서 봤던 것처럼 역배열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흐름이 정배열에서 꺾이기 시작하는 부분 이게 이제 역배열로 넘어가는 흔적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캐치하셔서 사전에 미리 좀 매도하시라고 요 말씀 드리려고 정배열 역배열 좀 말씀드렸어요. 요 인터넷에 추가적으로 검색해 보시면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 개별적으로 공부를 좀 해봐 주세요. 역배열이 뭐 나와 있는 차트를 잠시만요. 차트 흐름만 먼저 보세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역배열로 넘어가는 흔적들, 단기 이평선들이 중장기 이평선들을 깨트리기 시작하면 차트가 이렇게 완벽하게 그 역배열로 구축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나오기 전에 이미 이쪽 윗단에서 여러분들 미리 빨리빨리 매도를 쳐내 주셔야 됩니다. 하락 추세가 구축되면 이 종목처럼 계속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때 뭔 일이 있었겠죠. 급격한 하락이 나왔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뜻이겠지만 요걸 배제하더라도 차트적인 흐름이 추세를 지속하는 차트예요. 네. 그래서 이 흐름이 언제쯤 마무리가 되느냐 하는 거는 지금부터예요. 네, 지금부터 이제 슬슬 이제 단기 이평선들이 중장기 이평선들을 넘어가고 있죠. 회색깔 선, 초록색깔 선들을 단기 이평선들이 뚫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추세가 전환되는 이런 모습들을 좀 그려야 되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이때부터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이렇게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지속되는 흐름에서는 여러분들 추가 매수가 안 돼요. 추가 매수 하셔봤자 뭐 안 되는 건 아니죠. 뭐 내 돈 맞고 내가 투자하겠다는데 뭐 말릴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하셔봤자 어차피 돈이 묶여요. 네.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때 추가 매수를 하셔야지 마이너스가 크다고 그 추가 매수 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때 추가 매수 하시면
오히려 뭐 더 떨어지거나 아니면 시간을 더 많이 쓰게 되니까 효율적이지 못하죠. 이 추가 매수할 돈으로 다른 거 매수하셔서 이득 내시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반등하는 흐름들을 확인하고 나셔서 그 다음에 이제 추가 매수를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매매가 익숙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때 이제 뭐 추가 매수 하셨어도 또 떨어질 수 있죠. 예. 그러면 이제 또 떨어질 때, 여기가 아닌가 보다, 타점이 아닌가 보다 하셔서 다시 팔아내시고 계속 반복하셔야죠. 예. 타점이 아니다, 또 하락한다, 역별로 또 구축된다, 그러면은 얼른 또 파셔서 손실을 좀 막아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런 여러 가지들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좀 있어요.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해서 빨리빨리 말씀드리고 몇 가지 말씀 못 드렸는데 총정리해드리면 일단은 자, 제일 먼저 하실 거는 섹터 안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1순위고요. 예, 그리고 이 종목이 지금 높은지 높은 종목인지 낮은 종목인지 확인할 수 있는 추세를 파악하는 부분 말씀드렸고요. 보조지표인 볼리저 밴드 상단선에 터치하면 주가 떨어진다, 하단선에 터치하면 주가 올라간다, 요 개념 도움을 좀 받아보시고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끊어 넘어가는 흐름들, 데드크로스가 출현한다거나 아니면 주가가 단기평선 밑으로 떨어진다거나 이런 부분들의 흔적을 찾으셔서 여러분들 얼른 매도하셔서 손실을 좀 막아내는 방법, 요게 오늘 제가 전달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이에요. 다음 주도 뭐 쉽지 않은 장이 좀 이어지겠죠. 근데 월요일은 일단은 뭐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도는 전부 다 보류하시는 게 맞았고요. 월요일 날 장에 이제 주가가 만약에 올라간다, 증시가 올라간다, 근데도 내 종목이 따라서 올라가지 못한다면 그때는 확실하게 이제 매도를 좀 결정 지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뭐 결정하는 날이 아니었고요. 월요일 날 조금 이제 미국장 좀 회복하고 우리나라 장 회복하면 그때 가서 결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30분 정도 녹화를 좀 했는데 내일 좀 편하게 좀 보시라고 제가 준비해놨으니까 보시고 도움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릴 것들이 있어요. 뭐 단기 매매하는 방법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또 준비해서 추가적으로 녹화 영상 또 촬영해 보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 주말 또 편히 보내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